안녕하세요. 세일이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겨울방학 길게는 8주, 또 짧게는 4주에서 6주까지 다양한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한 달,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이제 방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방학이라는 뜻이 그 한자가 배움을 탁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추우니까, 더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방학을 춥고 덥다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죠. 이 시간을 정말 다양한 일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반에 제가 5학년 담임을 했을 때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은 완전히 진짜 엉망이에요. 책상을 보면 정말 정리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사물함을 열면 이 아이 사물함에서 항상 뭔가 물건이 튀어나와요. 네. 저희 반 아이는 모두가 다 깔끔한데 이 아이만 지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리정돈은 정말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침에는 엄마가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전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엄마가 이것을 그냥 허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학원을 갔다 집에 늦게 와요. 8시, 9시에 오니까 이제 배고파서 막 먹고 나면 아이가 지치고 이제 짜증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숙제하고 컴퓨터 게임 늦게까지 하다가 자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허용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방학 때 제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어요. 학원에서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학교 공부도 제법 잘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일상적인 생활 습관 위에 학습 습관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웃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일상적인 생활 습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리정돈하는 습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밤에 잠자리에 일찍 드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지금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학습 습관을 쌓습니다.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하셔야 돼요. 겨울방학 지금. 제가 학년말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도 제법 그냥저냥 했어요. 근데 이제 중2 딱 올라가면서부터는 성적이 정말 곤두박질 쳤어요. 중간 정도도 안 나오고 중하위권까지 떨어진 다음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정말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겨울방학은 사실 굉장히 습관을 잡기에 최적의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살아오던 그 생활 패턴에서 빼줘야 되는 빼기 습관을 지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거든요. 물론 플러스 습관도 만드실 수 있어요.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지도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가 집에 오면 8시, 밥 먹고 나면 9시, 숙제하고 나면 10시 자. 이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습관을 지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방학 시간은 또 달라요. 습관을 지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학이 갖는 의미는 더하기 습관, 빼기 습관을 이때 지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방학 때는 3가지를 보셔야죠. 그대로 가지고 갈 것, 빼야 될 것, 더해야 할 것. 이 3가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유지할 것은 무엇이냐? 아이가 평소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있죠. 이거는 정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늦잠을 잘 거다? 그러면 플러스 20분 내외에서만 허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지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학기를 맞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이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에 엄마가 지도하셨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것, 공부하고 나서 자리를 깔끔하게 치우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 습관은 무시하고 학습 습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놓친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학습의 결과가 수치로 보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케이스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안타깝고. 자, 세 번째 더하기 습관은 뭔가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책을 많이 못 읽었다,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었다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책을 읽는 습관을 잡아준다거나, 또는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아이, 글쓰기에 정말 재능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못해요 라고 했던 그런 경우들, 글쓰기는 재능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평소에 예습 복습하는 습관 같은 것을 제대로 지도를 못 해줬다 할 때 이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습관, 그리고 빼줘야 되는 습관, 더해줘야 되는 습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방학 때에는 특히 이 동그란 생활계획표 아시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8시에 밥 먹고, 몇 시까지 학원 갔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독서, 그 다음 놀기, 이런 식으로 짜는데, 이런 식의 동그란 생활계획표 말고, 굵직한 생활계획표가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정도로 세 파트로 나눠서 짜는 거예요. 아침에는 대충 무엇 하고, 점심에는 무엇 하고, 저녁에는 무엇 해야지, 이 정도로 생활 패턴을 그대로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점심에는 무엇을 한다, 이만큼이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굵직한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해주면서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용한 생활계획표죠. 이 동그란 생활계획표는 빨리 버리고 굵직한 틀을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틀을 나눠주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그 지도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 책에서도 제가 이 방학 생활계획 세우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꼭 왜 할 거냐, 이 5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수학, 방학 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학습 동기가 있어야 아이들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나눠보셔야 돼요. 자, 수학을 해야 돼? 수학 왜 하지? 내가 5학년 1학기, 2학기 2개 공부할 때 2학기 4단원 이 부분 조금 어려워가지고 잘 못했거든? 나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같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수학 교과서 옆에 놓고 넘기면서 가장 어려웠던 단원은 뭐였지? 3단원하고 6단원이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네. 자, 언제 할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할까? 그러면 점심에 할게. 대충의 시간이라도 정해주어야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집을 새로 풀기 전에 중요한 거는 교과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교과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면 문제집을 푸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모르는 게 그냥 쌓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풀어줘야겠죠.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방학을 보내는 것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보내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큰 틀을 세우고 그 속에 세부적인 것들 하나씩 집어넣는 식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일상적인 생활 습관 위에 학습 습관을 쌓는다고 했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주시고 이 큰 틀 안에 어떤 것들을 채워 넣을지를 보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고 다음 달에는 뭘 해야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뭐, 그 다음 주에는 뭐.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 점심에는 뭐, 저녁에는 뭐.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 지도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혼자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이 혼자 공부하고 아이 혼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피드백을 스스로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자기주도학습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시기에 된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못합니다.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갈 때까지 부모님께서 옆에서 함께 걸어주셔야 돼요. 제가 엄마와 보내는 시간 20분이 소중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걸어주세요. 코치처럼. 네, 이렇게 함께 걸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나씩 채워가셔야 아이가 공부에도 자신감을 갖고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겨울방학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일상생활 습관 하나씩 하나씩 잡아갑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삶을 꾸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 겨울방학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또 생각보다 이 노는 시간이 금방 가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오늘 마무리하는 식으로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습관들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